극복합시다. 우리 인생을 빛내고 싶은 길령, 빛광,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시 TV 자주 보세요? 저는 TV를 거의 안 본 지 10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TV를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연 속에서 TV가 우리 인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크고 다양한 면에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뇌와 무의식에 관한 관점입니다. 저의 여정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뇌는 대용량 저장 공간입니다. 컴퓨터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뇌에 저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의 바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우리 뇌에 저장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든 의도하였든,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든 허락하였든 모두가 우리 뇌 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각종 사건, 사고, 나쁜 일들, 위험한 일들, 누가 다치고 죽고 사기당하고 상처받고, 이런 소식들이 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위험하고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조심해야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존 모드가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입력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정신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의 여정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존 모드가 아니라 창조 모드로 우리 자신을 바꿔놔야만 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것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우리가 정말 살만한 곳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잠재력은 바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신의 세상이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세상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고 베풀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물론 이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것은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는 TV가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돈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왜 뉴스에는 항상 나쁜 소식만 전해주는 것일까? 좋은 소식은 왜 아무도 들려주지 않을까? 그에 대한 해답이 제가 크고 나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좋은 소식은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정보화 시대이자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돈이고 아는 것이 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협약이 일어나고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혁신이 시작되고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고 신약이 개발되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물밑 작업이 끝났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보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는 정보는 그것이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돈이 되지를 않고, 동시에 누구나 알만한 소식은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보가 돈이고 아는 것이 돈이라는 것을 넘어서 뉴스가 우리의 성장과 성공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성공하길 바란다면 그런 돈이 되는 소식을 바로바로 우리에게 먼저 들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는 이미 끝물입니다. 그러니까 뉴스는 우리의 성장과 성공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내면 작업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하지만 제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어떤 것을 세상에 해줄 수 있을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내면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외부에서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껍데기뿐인 인생이었습니다. 저 또한 저의 여정 동안 외부로부터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발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여행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저마다의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목표가 있고 다른 성공의 기준이 있고 다른 행복의 기준이 있고, 완전히 우리가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것처럼 당신과 제 자신이 다른 관점의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행복한 일이 저에게는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고,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생명력을 주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같은 우주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다른 잘못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비전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려놓은 비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성공한 것이고, 놀 때는 이렇게 놀아야 하고, 행복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고, 이것을 사야 되고, 저것을 사야 되고.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모든 행복과 성공과 기쁨은 우리 내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자신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기준을 따라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감정이 어떤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대리만족입니다. TV를 보면 물론 재밌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보고 열광하고 흥분하고 강력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것을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았을 때 우리는 드라마 속의 연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설레고 같이 웃고 같이 눈물 흘리고 희노애락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러한 것들은 대리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직접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만족을 하게 되고, 그 대리만족이 주는 만족감에 젖어 들어가다 보면 실제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을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TV 속에 편집된 모습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모든 것을 직접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TV 속의 화면으로 대리만족에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직접 운동하고, 직접 여행하고, 직접 사랑을 나누고, 직접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에서 그치려고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TV 속에 있는 모습보다 훨씬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보면 TV 속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한계를 짓는 것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TV는 편집된 화면입니다. 누군가의 대본을 배우들이 읽고, 누군가 기획을 하고, 누군가 연출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야 시청률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 방송사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자극적인 영상들만 우리가 시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소비자의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드라마의 감독이라고 했을 때 제가 제 소신대로 저의 드라마를 제작하지 못합니다.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시청자가 결말에 영향을 끼치고 시청자가 배역의 삶과 죽음을 영향을 끼칩니다. 제작사로서의 신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저 시청률과 자극과 노이즈 마케팅,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받기 위해 너무 많은 자극적인 영상들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도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너무 강한 자극만 원하게 돼서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눈이 양면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눈이 양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내부에서 외부로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싶은 것을 골라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보았을 경우에는 TV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봐야만 합니다. 물론 채널을 고를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이 너무 넓고 너무 깊고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깊이 파고들고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당신에게 보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보고 싶은지 그것을 따라서 모험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는 문제만 아니라 삶의 가치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여한 책임과 삶의 무게를 따를 것인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과 내가 설계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것이 바로 눈이 양면이라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살기를 선택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기를 선택해야 하고 살아가는 것을 즐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선물을 즐길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선물을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합니다. 오늘도 극복!